퇴직 후 생활이 무료해서 애완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이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서 반려동물이라 부르고 있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여러 동물들이 있겠지만 이왕이면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물이면 더 느낌이 다를 것이죠. 자식들이 독립해 나가고 부부만 사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노년기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보고 즐기기 위해 애완동물을 기르기 시작했다면 지금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더 증가할 것입니다. 대표적 고령화 국가인 일본에서는 전체 가구의 약 30% 정도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조사가 나와 있죠.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키우는 것은 개로 600만 마리 정도가 되고 있고 다음으로 고양이로 200만 마리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딸이 초등학교 때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 우울증 걸릴 것 같으니 강아지 한 마리 키우자 조르는 바람에 현재 16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 수술도 했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고 있죠. 반려동물로 개를 키우는 가정이 많다 보니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해당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키우다 사고가 발생하면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려동물들은 주인들이 기분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곁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적적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역할이 크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면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특히 누군가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신뢰감을 들게 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긍정적 요인들이 있어 고령자들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연구 결과를 보면 애완동물을 쓰다듬는 행동 하나만으로도 혈압을 낮추게 하고 동물들이 재롱을 보면서 건강한 웃음을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들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반려동물들과 함께 산책을 하다 보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 기회도 생기게 되고 기분 전환이 돼서 우울증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동물 매개 치료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과 동물의 교감을 통해 홀로 살아가는 독거노인이나 우울증, 치매노인과 같은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보통 치매 환자와 우울증 환자들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피하려고 하지만 동물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물들과는 눈도 맞추고 자연스럽게 머리를 쓰다듬는 등 애정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려동물의 교감을 자주 하면 점차적으로 가족들의 얼굴도 알아보게 되고 기억을 되살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퇴직 후 장년층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가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면서 부부 사이가 좋아졌고 집안에 웃음이 생기고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고독감도 치유됐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71%가 1인 또는 2인 가구로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 하려는 수요는 더욱더 늘어난다 할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외롭고 무료하다고 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기에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너무 많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는 꼭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죠. 반려동물을 키우려 할 때 확인해야 할 것 첫 번째는 강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먹이도 잊지 않고 챙겨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해줘야 하고 목욕도 제때 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기 때문에 동물들을 잘 관리할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키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키우던 반려동물들을 길거리에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반려동물들을 키우려 할 때 알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들을 키우다 보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사료비와 간식비, 아플 때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치료비 등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물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되죠. 만약 희귀한 동물이라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할 것입니다. 단순히 예쁘고 귀엽다는 생각만으로 키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연금만 갖고 살아가는 노후엔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들에겐 지갑도 쉽게 열게 되는 만큼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료를 보면 개는 월 평균 11만 원, 고양이는 7만 원 정도의 고정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16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 최소 2천만 원 넘게 들어간다 할 것이죠. 셋째는 내가 돌보지 못하게 될 때를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혹시라도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가족처럼 지냈던 반려동물은 홀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에선 이런 일들이 흔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동물관리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키우던 개를 맡아달라는 연락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은 퇴직 정년 후 반려견 키우려면 2천만 원, 미리 알아야 할 3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희망 아고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